네, 조윤준입니다. 이제 수학의 바이블 대수 파트를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근데 뭐 대수 파트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OT 한번 딱 듣고 대충 뭐 배우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또 OT 영상은 어쨌든 뭐 수업 영상이 아니니까 또 가볍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너무 길면 루즈하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촬영을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수 같은 경우에는 총 3개 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원부터 한번 읽어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2번 단원은 삼각함수, 그 다음에 3번째 단원은 수열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1에서 대충 딱 보면 알다시피 키워드가 뭡니까? 예, 함수죠, 함수. 근데 수열은 함수가 아니잖아요. 수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의역이라는 걸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배웠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어떤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를 다루는 거야. 결국 대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루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함수들이 뭐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x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라 잡더라도 우리 보통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루트 집어넣고 이 정도가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아니라 뭐 세제곱근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좀 특수한 수들, 익숙지 않은 그런 숫자들을 대상으로, 로그라는 것 자체도 어떤 무리수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어떤 그러한 수들을 다루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함수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전에 파이라는 개념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삼각비라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이제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도 사실 우리가 다항함수에서는 뭐 1참수, 2참수에다가 3분의 파이 넣고 한 경우는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함수에는 이제 뭐 거의 한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런 파이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온다. 약간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삼각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함수가 삼각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수열.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자연수죠. 그렇죠? 우리 보통 유리수 집어넣거나 정수 집어넣거나 하는데 얘는 자연수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함수도 또 약간 좀 특수한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목 그대로 대수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대수적인 숫자라고 해가지고 그 대수라는 수 자체는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예요. 그래서 수를 대신한다 해서 대수라고 하는 거고요. 수를 대신하니까 뭘 사용하겠죠? 그렇죠. 문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 어떤 식을 가지고 노는 게 바로 대수학의 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의 핵심은 함수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죠? 낯설죠. 우리 뭐 지수함수에서 지수도 사실 뭐 많이 받긴 했지만 조금 낯설기도 하고, 로그라는 내용 자체는 처음 배우니까 당연히 낯설겠고요. 삼각비도 중학교 3학년 때 살짝 찍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되게 낯설 거고, 수열 자체는 조금 그래도 뭐 그나마 나아요. 여기 파트 중에서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수 가지고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규칙성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약간 노가다성도 좀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뭐 낯선 기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얘도 조금 낯섭니다. 예. 그래서 뭐 1단원의 주제, 1단원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걸맞게 처음에 배우는 건 지수랑 로그예요. 우리 지수는 이미 알고 있지만 로그는 처음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랑 로그에서 숫자 연산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수 연산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다 보면 바로 이제 뭘 또 배우게 되냐면 얘네들을 기반으로 가진 어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근데 왜 하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냐라면,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역함수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역함수가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y는 x 대칭이 역함수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결국 서로 역함수 관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이 역함수라는 개념을 조금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역함수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고 f 인버스 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친구가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길이가 같아서
얘랑 얘가 서로 y는 x 대칭이다. 뭐 이런 이제 역함수의 기본 성질들도 좀 몇 개가 들어갈 거고, 여튼 이제 역함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서 또 많이 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끝이 나는데,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 개인적인 거는 삼각함수랑 수열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장점으로서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삼각함수랑 수열보다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계산이 생각보다 빡세요. 예,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가 계산이 좀 생각보다 빡셉니다. 물론 수열도 만만치 않은 계산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요거랑 요건 느낌이 달라요. 요거는 진짜 어떤 숫자들이 좀 너무 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다면 얘는 약간 낯선 숫자들을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낯설다. 그쵸. 그 대수 자체가 다 낯설어요. 낯설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래도 또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낯설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생각보다 꽤 쉽구나, 혹은 꽤 익숙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함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점근선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의 형태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다. 두 번째 삼각함수죠. 삼각함수는 우리가 이제 뭐 삼각함수를 처음부터 배우는 건 아니고, 그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일반각이란 걸 배웁니다. 그리고 각도를 이제 길이로 환산한 데에서 호도법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요걸 배우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맞춘 거죠. 기반을 맞췄으니까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거는 별개의 내용이에요. 삼각함수도 두 개의 단어로 나눠져 있는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어가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그 활용은 이제 도형을 가지고 노는 거고요. 이 문제는 거의 학교 시험에 꼭 하나씩은 출제가 되고, 거의 일반고 기준에서 이 삼각함수 활용해서 좀 어려운 도형은 두 개 이상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가 좀 어렵죠. 여튼 요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삼각함수가 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난이도도 어렵고 진입장벽 자체도 높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삼각함수 그래프는 진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 중 하나,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좀 헷갈리는 게 나오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삼각함수 막 배울 때 처음에 되게 그냥 얕게 배웠다가 진짜 많이 틀리고 그랬어요. 흔히 요즘 말하는 의문사 같은 거 좀 많이 당하긴 했죠. 그래서 삼각함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본인이 계속 써보면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낯설다.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이 개념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한다면 그래도 나름 이제 준킬러급까지는 좀 풀만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으로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비해서 이 삼각함수 그래프가 좀 복잡해요. 주기함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서 그래프 해석 쪽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어찌 됐던 개념만 충분히 잘 공부를 해놓으면 거의 반 이상은 가는 그런 과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대부분도 삼각함수 개념을 좀 깨우치고 난 뒤에는 항상 얘기하는 게 오히려 지수 로그가 좀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어쨌든 그 개념을 깨우치는 데까지는 힘들지만 깨우치고 난다면 솔직히 준킬러급까지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다. 되겠고요. 세 번째 수열은 이제 뭐 그냥 한마디로 이제 기본적으로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수의 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성 있는 어떤 수들을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그 규칙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등차랑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뭐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름만 들어주시고, 그런 규칙성 있는 수열들의 수열들을 구하는 거거나 아니면 수열들의 합을 구하거나 뭐 그런 식의 형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 파트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기호, 그러니까 기호가 여기서 좀 뭐 여러 개가 나와요. 뭐 이런 기호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런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온다던가, 이런 기호들이 굉장히 또 낯설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졌던 어떤 답을 봤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딱 뭐가 나온다라는 느낌이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열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의 값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들이라던가, 아니면 부정 방정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y는 4라고 한다면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해는 1, 3, 2, 2, 뭐 이런 계산들이 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녀석은 y는 1, 뭐 x는 1 이렇게 딱딱 나온다면 이 수열 파트는 약간 이러한 부정 방정식의 계산도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수열 파트를 잘하는 친구들은 좀 끈기가 있고, 그리고 좀 성실한 친구들, 그리고 계산을 겁을 지레 먹지 않는 친구들이 조금 강점인 그런 과목이고, 반대로 계산이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 걸 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면 이 수열 파트가 상당히 좀 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내용은 학습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개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썼어요. 이 동산고 1 진반 자체가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지금 기말 중간 대비를 다 끝마쳐야 되는데 개념서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만큼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제가 개념에 대해서 거듭 좀 강조를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바이블을 기반으로 일단 강의를 하긴 할 건데, 그럼에도 혹시나 본인이 책에서 교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의를 듣기 전에 교재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듣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강의는 2번 듣고 3번 들을수록 계속 그 속에 나오는 말들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한 번만 봤을 때랑 2번 봤을 때 또 다른 것처럼 이 강의도 한 번만 보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겠지만, 뭐 예습 복습을 하고 한 번을 본 거랑 그리고 뭐 2번을 보는 거랑 3번을 보는 거는 전혀 다르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본인이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강의를 되돌려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의 복습이 조금 중요할 겁니다.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 복습을 조금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들 이런 것들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다 질문을 하시고, 저도 강의 영상 최대한 열심히 찍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할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답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언어, 알겠죠? 그러니까 질문할 내용을 미리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에다가 붙여놔요. 그런 다음에 질문을 했어. 본인이 이제 깨달았어. 그럼 그 깨달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글로, 본인의 언어로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 때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거였어요. 항상 모르는 게 있을 거고, 그 모르는 걸 질문했을 때 내가 답변을 받았을 때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대수를 내용을 딱 들었을 때 낯설다가 큰 포인트일 겁니다. 낯설다. 낯설 문제들 또 나올 거고요. 낯설다 보니까 문제가 엄청 쉬움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낯섦을 익숙함으로 만드는 원천은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낯설다에서 익숙함으로 가려면 공부량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 때 조금 죽었다 생각하시고 공부량을 최대한 키워보십시오. 알겠죠? 대수는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낯섦에서 익숙함으로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알겠죠?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한 것들이었다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인데, 대수는 처음 보는 함수들, 처음 보는 숫자들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거 좀 낯선데 그러면 뭔가 좀 시간 걸려. 하다 보니까 계속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OT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단원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